가격이 하루에도 막 두세 배씩 뛸 때도 있고, 로빈후드가 개인들한테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이 게임스탑 사태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는 게임스톱 외에도 이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쳐놓은 주식들에 대항하는 개미 군단들의 저항, 그동안 금융시장을 장악해온 기관들에 대항하는 개미들의 해방운동 같은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투자권이 있으면은 한국 투자자들도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그리고 가장 많이 판 해외 주식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게임스톱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109 밀리언 US 달러에서 한 1200억 정도의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그래도 이 게임스톱 주식이 이슈를 끈 게 한국에서는 2주일이 조금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몰려들어서 사기 시작한 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매도 금액을 보면은 아예 2등입니다. 이 테슬라에 이어서 게임스톱이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판 해외 주식 2등입니다. 그래서 160 밀리언, 1700, 1800억 정도를 팔았죠. 근데 숫자를 보시면은 한국 개인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처음부터 공매도 하면서 시작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을 텐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109 밀리언을 사고 160 밀리언을 팔았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한국 개인들은 여기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증거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다 팔았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는 실제로 산 매수량이겠죠. 매수한 게 안 잡히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매도한 거는 들고 있다가 아직 안 판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엄청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참 이 엄청난 변동성의 주식에 뛰어들어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히 게임스탑이라는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크게 세 개의 테마를 가진 이 주식들에 대해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일단 공매도가 굉장히 심하게 쳐져 있는 회사들, 현재 유통 주식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첫 번째 타겟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한때 잘 나갔던,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개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개인들이 결국에는 결집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몰려들어서 이 시장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무 주식이나 하면 안 되고, 공매도가 많이 된 주식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애플 주식을 공매도 많이 해놨다고 해도 개인들이 이 애플 주식에 몰려들어서 가격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겠죠. 워낙에 거대한 덩치이다 보니.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 중에서 게임스탑이라던가 블랙베리 아니면은 AMC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순위에도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12위 해외 주식으로 63 밀리언 US 달러를 샀고, 매도는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40 밀리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좀 사람들이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판 물량이 있겠지만 게임스톱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블랙베리는 주가가 좀 꺾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닌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더 속도가 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던 이런 기관 투자자들과 비슷한 또 하나의 세력, 아니면 어쩌면 이들보다 더 큰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광경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판세 자체가 아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여자들 각자가 서로 다른 게임을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기대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이득을 알아서 챙겨서 나가는 곳이 이런 주식시장인데, 기존에 활동하던 부류의 기관 투자자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연기금은 훨씬 더 길게 투자를 하고 대신에 기대 수익률은 좀 더 낮은 반면에,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짧게 투자를 하면서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노리는 각자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과 투자 기간이라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의 특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을 펀더멘탈과 수급 이 두 개로 나눠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에 조금 더 가까운, 물론 패스트머니라고 불리우는 이런 헤지펀드나 그런 금융기관들은
수급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펀더멘탈 분석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 기관들이라고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에 몰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게임스톱이라던가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에 올라타는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들이 또다시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아서,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각종 데이터나 지표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재를 사고 싶으면은 쇼핑몰에서 그 소비재에 대해서 리뷰가 어떻게 달리는지 그런 리뷰들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도 있고, 백화점이 잘 되는지 보고 싶으면은 백화점의 주차장 위성 사진을 찍어서 차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서 지표로 삼는 것처럼, 이번 게임스탑 사태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집한 이런 개인들의 행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 데이터를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스톱 사태의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순살 브리핑 인스타그램에도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사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1년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008-2009 금융위기 이후로 개인들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사태의 주범인 금융기관들, 특히 월가의 은행들이 정부 구제금융을 받아서 계속해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들의 분노가 이들을 결집시켜서 월가의 시위대로 만들었던, 실제로 월가를 점령해서 계속해서 이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고 길을 막고 그런 시위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상황인데요. 저는 이때 뉴욕에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금융계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완전 초보 주니어였을 때 이 사건이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나름 큰 꿈을 품고 금융계에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시위대,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방법이었다면은 이제는 개인들의 행동 양식도 훨씬 더 똑똑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의 타격을 입히는, 단순히 타격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헤지펀드들을 완전히 골로 가게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스톱만 해도 쇼셀러들,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20조 원 넘게 잃으면서도 계속 증거금 때려 넣으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개인들이 강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행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이 온라인 증권사들이 개인들의 게임스톱 주식에 대한, 그리고 게임스톱 외에 또 다른 주식들에 대한, 자, 여기 차트에 나오는 것 같은 주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테마로 공매도 많이 때린 주식, 그 중에서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식,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들, 게임스톱, 블랙베리, AMC, Bed Bath & Beyond, 이런 회사들에 대한 매수 주문을 온라인 증권사들이 막아버린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온라인 증권사들의 대표격인 로빈후드가 개인들한테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로부터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주문들을 모은 다음에 그 헤지펀드들의 주문을 팔아 넘기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고객인 이 헤지펀드를 위해서 개인들이 매수 주문을 넣는 것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었죠. 왜냐하면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로빈후드 주요 주주 중에 이제 시타델,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시타델이 있는데요. 시타델이 이번 게임스톱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털리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주와의 무슨 결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로빈후드 CEO가 이제 해명을 내놨죠. 이거는 무슨 뒷선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증거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규제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였다. 뒷단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믿지 못하는 개인들이 달려들어서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저희가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오늘 제 계좌로 바로 입고가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매수 주문을 넣으면은 보통 이틀 있다가 결제가 되고, 결제가 된다는 거는 이틀 있다가 현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이 그때 들어온다는 의미인데요. 이 로빈후드 같은 증권사는 어쨌든 매매를 위한 채널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결제를 일으키는 곳은 DTCC라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예탁원 같은, 예탁결제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주문과 결제 사이에 이틀이라는 갭이 있다 보니까 이 2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문이라는 게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증권사에서 각기 다른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주문들이 다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로빈후드를 통해서 매수 주문을 내고 누군가는 JP모건을 통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주문들이 다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결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모든 거래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DTCC에서는 증권사에서 들어오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증거금을 매겨서 DTCC가 요구하는 만큼의 증거금을 쌓아야만 이 결제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식으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 문제라는 것들은 사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시를 들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뭐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해버려서 실제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구매자가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증거금이라는 게 다 동일하거나 항상 일정하거나 한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을 거래하느냐 그리고 언제 거래하느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한 10% 정도만 증거금으로 먼저 내놓으면 이 거래가 승인이 되는 반면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루에도 막 두세 배씩 뛸 때도 있고 그리고 주식 자체도 워낙에 불안정한 훨씬 작은 주식이다 보니까 증거금을 원래부터도 몇 배를 더 받았겠죠. 그런데 이번에 DTCC에서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결제 사고가 날까봐 불안했는지 평소보다 증거금을 더 많이 넣으라고 각종 증권사들에게 공문을 뿌립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금이 오르다 보면은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주문을 받아서 처리해 주려면은 본인들이 일단 증거금을 때려 박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현금을 무한정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수 주문이 하루 동안 막혀 있었던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로빈후드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로빈후드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라인 증권사들이 전부 다 매수 주문을 중단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D 아메리트레이드, 인터랙티브 브로커, 이트레이드 같은 이런 증권사들 전부 다 매수 주문을 멈췄었던 일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 성장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증거금은 계속 필요하다 보니 빠르게 자금 조달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돈을 끌어모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1조 원 넘는 주식을 재빠르게 발행을 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은행들한테서 급전을 빌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결제 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일할 때도 한번 겪었던 일화가 있어서 잠깐 썰을 풀고 가자면 이건 주식은 아니고 채권 결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모건스탠리에서 설계해서 진행시켰던 이 파생상품 거래 중에 파생상품 거래와 뭐 실물 채권 거래가 다 연동된 그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 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A라는 자산운용사한테 채권을 사서 B라는 증권사한테 해당 채권을 다시 팔아줘야 하는 이런 거래 절차가 끼어 있었는데요, 중간에. 사실 이 큰 그림에서의 파생상품 거래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일부분이었던 채권 사서 건네주는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사고가 터질 거라고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더 복잡한 거래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 단순한 채권 거래에서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채권인데요. 중국의 건설사 채권인데 제가 A라는 중국의 자산운용사한테서 이 채권을 사서 B라는 이제 증권사한테 팔아야 되는데 제가 A한테 샀습니다. 이 채권은 보통 결제가 T+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오늘 사면 3일 있다가 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증권사에도 3일 있다가 채권을 팔아야겠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저한테 채권을 못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채권을 얘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채권을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거기서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얻고 있었고 심지어 이 A라는 자산운용사한테 빌려간 또 다른 이 기관조차도 또다시 빌려주고 하면서 이 채권의 행방을 찾는 데만 3주 넘게 걸렸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채권을 인도받고 이 반대쪽에 건네줄 때까지는 3주 이상 걸렸던,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매일같이 쪼이면서 이건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고 나면 모두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닫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시장의 큰 변화, 이 기관들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이 개인 중심의 금융시장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를 수면 위로 완전히 부각시킨 게임스톱 사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간에 모두 본인이 현재 뛰어든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잘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